이건 대치동에서 현재 벌어진 일이에요. 갔는데 수학만 준비를 막 한 거죠. 그런 이제 시중에 나 있는 사고력 문제 같은 것들 심한 문제로 어머님들이 시험장에 가서 경악을 하신 거예요. 이게 뭐야? 고려대 전문이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하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어느 학교를 좀 목표로 한다. 그리고 약간 추구하는 인재상도 다르기 때문에 그 목표로 한다라는 게 생기면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알아보시고 그 이후에 면접까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준비해야 되는 시기나 이걸 보고 그렇게 준비를 들어가시는 게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눈치 작전할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지원하는 게 결국은 유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다른 데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뭐 가천대 브릿지 과정이다. 거기에는 총 한 6개에서 7개 탐구 주제를 해야 돼요. 면접장에 가면은 대부분 가장 재미있었던 탐구 주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탐구 주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실제 이 아이가 이 탐구 활동에 얼마나 주도적으로 참여를 해서 얼마나 더 지식의 폭이 늘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준비했던 자료를 더 확장하는 식으로 이제 더 준비를 하되, 뭐 예를 들면 각종 자기 그 연구 주제를 가지고 좀 보드를 만들거나 해서 요약 정리된 것들을 가지고 발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주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다 자소서부터 지금 필기시험, 면접까지 굉장히 네. 힘들고 산출물도 내야 되고요. 그래서 합격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요? 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인가요? 아니면 정말 톡톡 튀는 아이들인가요? 일단 합격자의 부류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모범적으로 공부를 하면서 수학, 과학 쪽으로 선행도 어느 정도 하면서 꼼꼼하게 공부하고, 근데 그 아이들이 특정 분야에 굉장히 뭐 이렇게 깊이 있게 파고들진 않았지만 그냥 수학, 과학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아이들, 그리고 시험을 안정적으로 잘 본 거죠. 면접에서 가서 이상 행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얘는 이제 점수대가 굉장히 높을 걸로 추정이 된다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과학 쪽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요새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학 덕후? 막 이런 표현. 저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끈질기게 탐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저한테 와서 뭐 주기율표 퀴즈 같은 걸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아이 머릿속에는 주기율표가 자리 잡혀 있고 그 원소들마다의 특징도 잘 알고 있으며. 초등학생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왜 이걸 알게 됐니라고 물었더니 학원을 다녀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원소가 나와 있고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볼과 마치 그 아이 표현으로는 마시멜로우와 그 다음에 파스타 면을 연결한 것 같은 구조였대요. 어떻게 구성이 되면 나무가 되는 거고 어떻게 되면 사람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원소에 관심이 집중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방면으로 과학에 관심이 생겨서 얘한테 과학 문제를 주면은 남다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제가 이제 말씀드린 두 부류가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범적인 성실한 네. 공부 잘하는 아이와 네. 정말 조금은 특정 분야에 뭐 네. 덕후라고 할 만큼 푹 빠져 있다거나 혹은 천재성을 좀 가진 아이? 그렇게 보통 분류가 되는데, 이제 어머님들이 대학 부설이 좋다, 잘하는 애들이 간다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러면 우리 아이도 한번 응시를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모의고사 같은 것들을 보고 점수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이건 너무 심하지 않냐고, 우리 아이가 뭐가 부족한 거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갖춰 나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게 되는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뭐 모의고사 같은 걸 보고 너무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이 채널을 보면서 네. 영재원 준비 한번 해봐야겠다 혹은 네. 시험이 있어서 준비하는 그쵸. 친구도 있을 텐데요. 마지막으로 어떤 네. 뭐 팁이라든지 조언이라든지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떻겠을까요? 영재원을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발전할 것이냐, 그거를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재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그 준비를 하려면 너무 많은 것들을 준비해야 해요. 그걸 위해서 시간도 계획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랑 앉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어색한 과정도 필요해요. 엄마랑 언제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리고 독서 활동이나 체험 활동 같은 게 우리 아이가 부족했구나. 실제로 쓰려다 보니까 진짜
의미 있는 이런 활동이 없었네 라고 하면은 그런 활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워나가다 보면은 매년 또 이런 기회들이 있잖아요. 영재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각종 대회라든지. 근데 그걸 통해서 아이가 부쩍 성장을 하다 보면은 어느 수준에선 준비가 돼서 분명 영재원이나 특목이나 대입이나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무런 선행도 없이 영재원을 합격했어요. 우리 아이는 준비가 안 됐는데도 합격했어요. 라는 그 낭만적인 이야기에 넘어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기본적으로 교과 지식 준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에 앞서서 10살까지 독서력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준비 이후에 이제 영재원 준비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네, 말씀드립니다. 요즘 어머니들 보시면 네. 어렸을 때 이제 교과하기 전에 사고력 수학이라고 해서 그런 학원도 보내고 책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때는 없던 거라서 그게 도대체 사고력 수학이 뭔가요? 어머님들이 실제적으로 생각하는 사고력 수학이라는 거는 미취학 그리고 초등 저학년부터 고학년 정도까지 수학, 교과 외적인 부분들을 좀 다양하게 다뤄보는 네,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 뭐 학원 선택이나 아니면 사고력 수학을 하면 뭐가 도대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좀 네,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수학은 다 똑같은 수학인 것 같은데 네. 이 교과랑은 확연히 다른 건가요? 교과에서 다뤄지는 부분이 저희가 교육과정 개정을 거치면서 사실 조금 더 다양해진 측면도 있고 조금 더 축소된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조금 더 아이가 발전되기 위해서 교과만으로는 부족한 그 무엇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교과를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을 폭넓게 다져놓고 경험을 했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게끔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묶어서 교육을 만들고 교육과정을 그걸 이제 사고력 학원들에서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사고력 학원은 결국은 한 군데만 보내면 같은 건가요? 네, 저는 절대적으로 같다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어느 사고력 수학학원이라도 뭐 다루는 주제가 다르지 않아요.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전체 집합은 동일한데 들어가는 순서와 구성이 다를 뿐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어느 사고력 학원이라도 펜토미노를 할 거고요. 어느 사고력 학원이라도 수막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벤 다이어그램 얘기할 거고요. 다 하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사고력이라고 하면 네. 공식은 모르지만 이미 나는 구구단을 다 외웠어. 맞아요. 이런 경우에도 사고력 수학이 효과가 있나요? 곱셈이 이걸 구구단을 외웠다 그래서 끝날 것인가? 아니죠. 곱셈을 뭐 네이피어 수막대도 있겠지만 직사각형 넓이로도 구성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해하는 아이가 곱셈을 하는 거랑 구구단을 단순히 외웠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좀 차이가 있고요. 사고력 수학은 곱셈을 접근하는 게 컨텐츠상에 굉장히 많아요. 여러 내용들이. 근데 그걸로 이거를 풀로 다 지식을 습득한 아이와 구구단을 단순히 외웠다라는 거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죠. 이제 학원에 보내서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이가 너무 어리기도 하고 또 뭐 사실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니까 맞아요. 학원을 보내기 아직은 좀 어리다 하는 혹시 시중에 있는 교재 중에 좀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시중 교재 중에 그 유명한 영재원 관련 서적들이 있어요. 창의사고력 팩토라는 교재가 있을 거고요. 키즈 팩토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학년으로 구성이 됐다기보다는 왜 우리가 뭐 피아노 잘 치는 아이가 1학년인데 얘가 모차르트나 쇼팽을 연주한다 그래서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같이 서점에 가서 책을 읽어보고 몇 문항을 눈으로 풀어보게 한 다음에 이 정도 괜찮겠다 하면은 학년에 상관없이 그 과정을 고르는 게 가장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팩토 이외에는 우리가 뭐 알고 있는 많이 유명한 뭐 1031이라든지 1031? 네, 그런 교재들이 이미 많이 판매가 되었고 그 다음에 뭐 독자들로부터 많이 인정을 받은 그런 서적들이 있어요. 요즘은 정말 다양하게 수학을 공부할 수 있는 그쵸. 방법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게 수포자라고 하잖아요. 수학 공부 지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혹은 이제 수학 공부 어떻게 시켜야 할지 좀 막막해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한마디 좀 정리해 주시죠. 포자가 생기지 않으려면 기본적으로 아이가 연산 능력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독서 능력도 있어야 돼. 계속 독서가 나오죠. 계속 나오네요, 정말. 근데 정말 네. 문제를 풀다가 이 아이가 답을 틀린 이유를 봤더니 왕복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되게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던 게 저희 반에 한 6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왕복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왕복했을 때 얼마나 걸릴까요? 했더니 가는 시간만 계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왕복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 얘들아? 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왕복 뜻을 아무도 몰랐어요. 내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이들은 정말 하기 싫어하거든요. 자기가 자꾸 잘한다라고 하면은 더 하고 싶잖아요. 맞아요. 너 진짜 어떻게 이걸 했어? 이러면은 되게 뿌듯해하면서 잘해라고 생각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밝게 보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수포자 양성을 막으려면 반드시 연산을 조금 속도를 내서 조금 더 앞쪽 6개월 한 학기 정도는 그 정도는 앞으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연산과 독서가 오늘 네. 마지막 결론인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낯선 주제였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고 방법도 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좀 보시는 분들도 도움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